네, 서울 아파트 지도 1주차 2강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추셨나요? 혹시 치사하게 여러분들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알아보신 분은 없겠죠. 네, 이게 오프라인은 즉석즉석해서 가능한데 온라인은 그런 치트를 칠 수 있다는 그게 약간 한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기준인데,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84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상위가 있고 매매 평, 매매 하위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그 KB가 아닌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제가 한 땀 한 땀 하나씩 다 수 작업을 한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 후회는 했어요. 그냥 KB 부동산 긁어와서 하면 될 걸 굳이 내가 이걸 왜 수 작업을 해서, 이거 작업하는데 2달인가 석 달 걸렸었습니다. 네, 여하튼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84로만 하면, 자, 84, 그리고 84, 84로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84, 전부 다 84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4로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확실히 주공이나 이런 애들은 그 면적이 전부 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들어가면 여기서 84,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있으면 앞에 있는 건 공급 면적, 뒤에 있는 게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84는 전용 면적 84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공 3단지가 4억 6천, 4억 8천, 5억 4천. 5억 4천이 지금 제일 비싸네요. 위로 올라가면 5억 6천 제일 비싸네요. 자, 밑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얘네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위에를 안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러면은 84, 84, 84, 84, 84.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5억 8천. 5억 8천. 5억 8천이 북한산 아이파크와 동안청선 1차가 5억 8천으로 제일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일로 가면, 자, 그러면 이런 의미는 약간 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산 아이파크, 동아청설, 삼성 레미안 아파트. 자, 그럼 이 중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아마도 레미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레미안 아파트가 제일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때 동아청설? 약간 좀 갸웃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얼마나 신축이냐, 얼마나 옛날이 된 거냐라고 보면 이렇게 보십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이전엔 전부 다 아파트 이름이 심플해요. 그리고 한국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동아청설, 효성상가 이런 것들 전부 다 2000년 이전, 그러니까 90년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0년대 아파트는 어떻게 구분할까? 영어가 들어간 아파트면은 거의 대부분 2000년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럼 2010년대는요. 2010년대는 영어가 긴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2000년대 무슨 창동 레미안 아파트, 무슨 동 레미안 아파트, 무슨 동 프로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그 동네에 레미안 아파트가 또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동 레미안 아파트 그러면 저 아파트랑 구분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만의 우리가 더 세고 우리가 좋은 아파트다 생각하는데 그럴 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창동 레미안 퍼스트 아파트 이런 식으로 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 레미안이 브랜드로 볼 때는 아이파크나 동아청소보다 훨씬 더 새 거인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삼성 같은 경우는 5억 2천. 5억 8천에 비해서는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6천만 원 정도가 저렴하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자, 동아청설은 97년도고, 북한산 아이파크는 2004년도, 그리고 삼성 아파트는 92년도. 그러니까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제일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자, 요 레미안 아파트를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레미안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옆으로 뭐가 지나가는 걸까요? 1호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1호선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1호선이 지나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상철입니다. 지상철. 그러니까 땅 위로 전철이 다니는 곳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전철이 왔다 갔다 할 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걸까요? 안 들린다는 걸까요?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복으로 치면 거의 한 2, 3분의 1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2, 3분의 1대는 왔다 갔다 하면 이 주변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당연히 시끄럽죠. 그럼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시겠지만 이쪽은 뭐 거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창동역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의정부에 있고 그런 데 있으니까. 그렇다 하면은 보통 웬만한 그 출발지에서 첫 차들이 보통 5시 30분 이렇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6시 7시부터 계속해서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지금 같은 여름이다, 좀 덥다,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여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나 또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요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 107동에서 116동까지가 꼭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이 전철 소리 얘네들이 다 직방으로 듣겠죠. 대신에 요쪽에 있는 105동, 112동. 요쪽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더 비싸겠죠. 똑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는 좋고 또 역에서도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산 아이파크와 동아청설이 다시 한번 볼까요? 5억 8천으로 가격이 같았습니다. 얘도 5억 8천, 얘도 5억 8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2018년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9, 10, 11. 그러니까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만으로는 3년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북한산 아이파크와 동아청설 중에 지금은 무엇가 더 비싸졌을까요? 아니면 둘 다 가격이 여전히 똑같을까요? 북한산 아이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 동아청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은 대로,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았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산 아이파크와 동아청설 중에 일단은 다시 한번 보면 북한산 아이파크는 2004년, 동아청설은 97년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더 신축 아파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북한산 아이파크가 좀 더 비싸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북한산 아이파크가 더 비싸졌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로 왔습니다. 이제 왔어요. 왔다라고 하면은 112 제곱이 이제 공급 면적이죠. 그래서 112 제곱 보신 것처럼 8세입니다. 그럼 지금 12억입니다. 와, 아까 얼마였죠? 5억 8천. 6억이라 하더라도 3년 만에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12억, 11억 2천, 11억 3천, 12억, 11억 3천. 이거를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매매만으로 봐야 좀 더. 그러면 11억 5천쯤 보면 딱히, 왜냐면 제일 비싼 거 제거하고 제일 싼 거 제외한다라고 하면 11억 5천쯤 됐다라고, 그러니까 11억 5천, 12억 정도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아청설을 볼까요? 자, 동아청설을 보시면 108이겠죠? 그럼 108에서 매매 이렇게 한다 그러면 15억, 11억 5천, 이건 1층이네요. 자, 그러면은 11억, 이건 14층이고 12억,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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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12억, 11억 5천, 11억, 12억, 12억 5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북한산 아이파크는 12억이 제일 비쌌습니다. 12억이 넘어간 건 없어요. 그리고 11억 3천 정도가 좀 11억 어쨌든 있었고, 근데 동아청설은 11억도 있긴 하지만 12억 5천 또는 15억도 있고, 상당히,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단지 내에 있는 동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냐에 따라서 가격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동아청설은 대략 12억쯤 봐도 여기도 또 15억짜리가 이렇게 또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대신에 이렇게
동의를 묶으면 이제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중개사 세 곳에 내놨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그렇게 볼 때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네, 요거를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네,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동아청솔은 12억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저기도 보면 12억 5천이 두 개나 있으니까요. 네. 북한산 아이파크는 11억 5천. 네, 그럼 둘이 가격이 같았는데 지금은 5천 정도로 동아청솔이 더 비싸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한산 아이파크와 동아청솔 중에 현재는 북한산 아이파크보다 동아청솔이 더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북한산 아이파크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틀린 거고 동아청솔이다 라고 하신 분은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 중에 왜 동아청솔은 그때는 가격이 같았었는데 지금은 동아청솔이 더 비싸졌나? 이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산 아이파크는 좀 더 신축입니다. 동아청솔보다는. 그럼 얘가 더 비쌌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동아청솔은 보면 네. 초등학교가 흔히 말하는 초품화죠. 초품화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북한산 아이파크는 길을 건너야 초등학교가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동아청솔이 더 비싼가? 라는 일단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산 아이파크 근처에는 뭐 딱히 네,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동아청솔은 옆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딱 봤더니 운동장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네,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요게 게이트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체육관에서 뭐 다양한 문화 활동, 테니스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 우리가 현재 84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84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84에 거주하시는 부부 나이대가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30대에서 40대 초중반까지보다는 아무래도 40대 중반에서 50대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네, 그러면 그 정도 연령대라 가면 자녀들도 대략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에서 성인 자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 집을 선호할까요? 요 집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동아청솔을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옆에 운동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도로는 전혀 느낌이 나오진 않으실 텐데요. 직접 현장에 가면 동아청솔 이쪽은 평지입니다. 평지. 그리고 북한산 아이파크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평지다라고 하면은 이 평지에서 북한산 아이파크가 대략 한 3, 4층 위에 언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평지를 선호하세요? 약간 경사져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세요? 당연히 평지를 좀 더 선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아청솔을 좀 더 사람들이 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를테면 뭐 지형을 볼까요? 지형을 보면 별 차이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별 차이 없는데 지형을 약간 하면 이쪽은 좀 더 짙은 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주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게 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뭔가 짙은 색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짙은 색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 경사가 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아청솔이 북한산 아이파크보다 더 비싼 이유는, 그리고 비싸진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얘는 평지, 그리고 이쪽은 경사가 좀 졌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는 것처럼 동아청솔 97년, 아이파크는 2004년. 그렇다고 하면은 무려 7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차이면 꽤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리고 쌍용 아파트가 2등이었거든요. 자, 그럼 쌍용 아파트도 한번 쌍용인데요. 자, 그럼 얘는 요걸 보지 말고 곧장 요걸 볼까요? 자, 쌍용 아파트 한번 볼까요?
쌍용에서 107 클릭 매매 클릭 한다고 하면 얘는 현재 11억 5천 10억 3천 10억 9억 7천 11억 3천 11억 5천 11억 5천 그럼 얘는 대략 그 북한산 아파트보다는 좀 낮은 한 11억 1천 2천 그쵸? 아니면 11억 요 정도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대략 11억 정도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5억 6천 5억 8천 2천 차이였습니다만 지금은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또 요 동아청솔 요때 갭이 2억 3천이었습니다. 북한산 라이프파크 1억 7천이었고요. 네. 그리고 쌍용 아파트는 2억 1천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거죠. 쌍용 아파트가 더 싸다고 해서 쌍용 아파트를 샀으면 안 되죠. 왜? 갭이 얘는 2억 1천이고 동아청솔 2억 3천, 북한산 알파크 1억 7천입니다.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산 알파크를 샀을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근데 보면은 둘의 가격 차이는 물론 5천만 원 정도 동아청솔이 더 오르긴 했지만 투입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북한산 알파크가 좀 더 수익이 큰 거죠. 이런 차이는 뭐냐? 자, 보시면 동아청솔은 전세 3억 5천이었고요. 북한산 알파크는 4억 1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냐 하면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매매 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는 무슨 말이냐? 사용가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주고 거기서 살겠어. 거기서 거주를 하겠어. 나는 그 정도의 거주 가격을 이만큼 돈을 지불하겠어. 근데 매매 가격은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프리미엄.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살려면 4억 천이 있으면 됩니다. 4억 천. 네. 그 동아청솔은 3억 5천 있으면 거기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세니까. 근데 여기다가 그 아파트가 주변에 이런 거에 보면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옆에 아까 운동장이 있고, 이런 거를 칠 땐 그래도 프리미엄이 좀 더 동아청솔이 많이 붙어야 되겠는데, 또 하나는 동아청솔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더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갖고 있을 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세는 사용가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매 가격은 사용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은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프리미엄만큼 오르고 떨어지기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용가치는 4억 천인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그거 좀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은데 사고 싶은데 그러면 그만큼 얼마큼 돈을 더 얹어서 그 집을 살 것이냐인 거죠. 네, 구입할 것이냐. 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북한산 아이파크가 좀 더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산 아이파크는 동아청솔하고 다른 게 동아청솔은 이제 이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북한산 아이파크는 그러니까 동아청솔은 충분하지 않겠지만 북한산 아이파크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주 만족도는 살짝 더 북한산 아이파크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은 얘부터 볼까요? 얘는 전세가 현재 얼마냐? 네, 매매를 제외하고 전세를 본다라고 하면 전세는 5억 3천, 5억 5천입니다. 네, 그러면 5억이다 라고 하면은 쌍용의 전세가 3억 5천에서 5억이니까 1억 5천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알고 갭은 엄청나게 커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아청솔 한번 볼까요? 동아청솔 현재 전세는 얼마냐? 자, 전세는 아까 5억 6천 4억 8천 5억 6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거는 아무래도 뭐 사연이 있는 거죠. 좀 임대차법에 의해서. 그럼 5억 6천 정도가 대체적으로 정상가다. 5억 5천, 5억 6천. 자, 그럼 5억 5천이면은 얘가 3억 5천에서 5억 5천. 그러니까 2억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자, 그러면은 북한산 아이파크는 한 6억 정도 하려나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실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전세죠. 자, 전세는 5억 9천. 네, 예상한 대로 6억 정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갭은 좀 더 얘가 좀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 결과적으로는 이때 4억 천, 6억이니까 얘도 한 2억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갭만 놓고 보면은 3억 5천, 4억 천, 그러니까 6천 정도의 동아청설보다 북한산 아파트가 비싼데 지금도 그 정도의 가격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보시면 이 북한산 아파트는 전용 8사가 제일 저렴한 아파트였습니다. 아니 제일 적은 면적 아파트였습니다. 그 동아청설은 그렇지 않았죠. 동아청설은 보시면 네. 이게 599, 그러니까 이제 3개 면적인데 108인 요 84제곱은 중간 면적. 북한산 아이파크는 전용 8사가 제일 적은 면적.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북한산 아이파크가 동아청설보다는 널찍널찍하다. 이렇게 왜냐면 대형 면적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좀 동과 동이나 이렇게 면적들을 좀 널찍널찍하게 썼다는 뜻과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똑같은 이거죠. 자 보시면 똑같은 이 세대수다라고 하더라도요. 얘는 2000세대고요. 북한산 아이파크. 그리고 얘는 1900세대. 그러니까 세대수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비슷한데 얘는 108인 84제곱이 제일 적은 면적이고 얘는 그 밑에 있는 5가 적은 면적입니다. 그럼 똑같은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좀 더 널찍널찍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동과 동 간격이 넓고 단지 내가 좀 면적이 넓다는 뜻입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자, 5구제곱이 2개 있으면 대략 합치면은 그러니까 5구제곱이 한 3개일 때 84제곱 2개 있어야지만 같은 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지 동 간격이 좀 넓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단지 동 간격이 좀 좁다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동이 이렇게 빽빽한 편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좀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단지 내의 그 쾌적성은 북한산 아이파크가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산 아이파크와 동아청설 중에서는 결국에는 만약 2018년도로 갔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동아청설을 사기보다는 북한산 아이파크를 샀을 가능성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갭 때문에. 근데 가격은 동아청설이 더 많이 올랐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요 두 개의 가격이 비슷했는데요. 사실 2018년을 기준으로 동아청설은 가격이 먼저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일테면 시세 실거래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2018년도부터 하면은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확 2012년도에 9억 3천, 10억 2천, 네, 그러니까 2001년 1월 달에 9억 3천이 있거든요. 실거래가는 11억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니까 2020년, 네, 요럴 때 결국은 보이는 것처럼 대략 9억대,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네,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북한산 아이파크 시세 실거래 본다라고 하면은 2000년대에 보시면 이렇게 8억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동아청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북한산 아이파크가 쫓아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아청설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가 얘는 좀 뒤늦게 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갭 매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산 아이파크와 동아청설은 두 개는 서로 간에 호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의를 서울 아파트 지도 강의를 할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동아청설보다는 북한산 아이파크를 난 지금 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북한산 아이파크는 동아청설을 쫓아가고 또 한때는 얘네들이 가격이 같았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에도 얘도 충분히 얘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또 갭도 얘가 더 작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산 아이파크를 저는 오히려 추천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주차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